저 노인 한 번도 싸운 적 없다더니 교도소가 뒤집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티고 계시겠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교도소 안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바깥 세상이 계절을 바꾸고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이곳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소리로 시작되죠. 철문이 열리는 소리, 저물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 그리고 발소리들. 수십 명의 발소리가 좁은 복도를 채우는 아침이면 이강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61. 이강수가 이 안에서 맞이한 나이였어요. 청소반 배정을 받은 건 2해 전 일이었습니다. 이강수는 그 일을 묵묵히 해왔어요. 복도 끝부터 끝까지 밀대를 밀고 화장실 타일 사이대를 긁어내고 창살 아래 먼지를 쓸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필요 이상의 눈길도 주지 않았죠. 이 안에서 오래 버티는 방법을 이강수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같은 방을 쓰는 최도식은 달랐습니다. 58살 이강수보다 3살 아래였지만 말하는 방식은 언제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쪽이었어요. 최도식은 이강수가 청소를 마치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슬쩍 시선을 던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이 노인이 어디까지 참는지, 얼마나 고분고분한지를 재는 눈이었죠. 어느 날 저녁 최도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 청소반이면 열쇠 보관함 쪽도 돌아요? 이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빨래를 개던 손만 멈추지 않았죠.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알 바 아니오. 최도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강수를 우습게 여기는 웃음인지 그냥 습관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끄는 게 이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교도관 박정우는 45이었습니다. 이강수가 청소반 배정을 받던 날부터 박정우는 유독 이강수의 동선을 눈으로 쫓았어요. 특별히 무언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처럼 이강수에게 반말로 명령하거나 트집을 잡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늘 거기 있는 사람, 자신이 보고 있다는 걸 상대가 알게 만드는 방식으로 서 있는 사람. 이강수는 그 시선을 처음 느낀 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느껴본 적 있는 종류의 긴장이었어요. 몸이 먼저 아는 긴장. 이강수는 그 감각을 일부러 눌렀습니다. 여기서 그런 감각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듯 눌렀어요. 면회는 한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딸 이서연이 왔어요. 35살 이강수가 보기에는 여전히 너무 빨리 자라버린 아이였습니다. 이서연은 면회실 유리 너머에 앉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이강수도 마찬가지였죠. 수화기를 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잠깐 흘렀습니다. 건강은 어때요?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온기가 없었어요. 형식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아. 밥은 먹고 있어요? 먹어. 이강수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이서연은 시선을 유리 아래쪽 어딘가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그 시선이 이강수는 익숙했습니다. 오래된 익숙함이었죠.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하려 하면 기억이 닿는 자리마다 이강수 자신의 선택들이 있었어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연아. 이강수가 불렀어요. 이서연이 멈췄습니다. 잠깐 기다렸지만 이강수는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뭔가를 꺼내려다 도로 집어넣는 사람처럼 입을 다물었죠. 이서연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강수는 이서연이 문을 나갈 때까지 유리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면회실에 다른 수감자와 가족이 앉았어요. 이강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박정훈과 마주쳤어요. 박정훈은 서류를 들고 지나치는 척했지만 이강수 옆을 지나면서 속도를 미세하게 늦췄습니다. 시선이 잠깐 겹쳤어요. 이강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도 피하지 않았죠. 그 짧은 교차 안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감각.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강수는 방으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최도식은 벽 쪽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아무 말 없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되짚었어요. 딸의 시선, 박정훈의 발걸음, 최도식의 웃음. 어느 것도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수는 알았어요. 이 조용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 물 아래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작업장은 교도소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자재를 옮기는 소리, 수감자들이 서로를 부르는 낮은 목소리들. 이강수는 그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구역만 보며 일했어요. 맡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눈을 필요 이상으로 돌리지 않고 오늘도 어제처럼 어제도 그제처럼 그날 오전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강수는 작업대 옆 정리함을 닦고 있었어요. 청소반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 구역을 정리하고 작업이 끝난 뒤 마무리를 맡았습니다. 이강수는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였어요. 정리함 위, 선반 아래, 통로 끝. 몸이 기억하는 동선이었죠. 그런데 선반 아래를 훑던 밀대가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이강수는 멈췄습니다. 몸을 낮춰 들여다봤더니 검은 천으로 감싼 작은 꾸러미가 선반 안쪽 깊숙이 밀려 있었어요. 손을 넣어 꺼내려다 이강수는 그대로 손을 거뒀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감각이었어요. 이것을 손으로 짚는 순간 이것은 자신의 것이 된다는 걸 이강수는 알았습니다. 이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작업장 입구 쪽에 박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교도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선은 이강수 쪽을 향해 있었어요. 이강수는 그 시선을 확인한 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다시 밀대를 잡았습니다. 꾸러미가 있던 자리를 다시 쓸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수감자들이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박정훈이 작업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교도관 둘이 뒤를 따랐어요.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정기 점검은 아니었어요. 이강수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면서 등 뒤로 그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전수 확인합니다. 자기 자리 옆 안 떠나요. 박정훈의 목소리가 작업장을 눌렀어요. 교도관들이 선반과 작업대 사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수는 청소도구함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자신이 꾸러미를 보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선반 아래에서 교도관 하나가 소리쳤어요. 여기 있습니다. 꾸러미였습니다. 천을 풀자 안에서 날이 달린 금속 도구 2점과 작은 봉지가 나왔어요. 작업장 안수감자들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이강수도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박정훈이 걸어왔습니다. 이강수 쪽으로 곧장 왔어요. 다른 수감자들 곁을 지나쳤습니다. 작업장 안에 있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강수 앞에 멈췄어요. 이강수 씨, 이 구역 오늘 오전에 혼자 정리했죠? 이강수는 박정훈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반, 이강수 씨 담당 구역 맞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겠네요. 이강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모른다고 하면 믿지 않을 얼굴이었습니다. 안다고 하면 그것대로 덫이 되는 질문이었어요. 이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정훈은 잠깐 이강수를 내려다보다가 뒤를 돌아 다른 교도관에게 말했어요. 조사 들어갑니다. 최도식은 작업대 3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도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서지 않았어요. 이강수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까봐 숨을 멈추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죠. 이강수는 그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조사실은 작고 형광등이 밝았어요. 박정훈이 이강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이강수는 앞을 봤습니다. 청소반은 작업 전후로 해당 구역에 단독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선반 주변에 이강수 씨 외에 다른 수감자가 접근한 걸 목격했습니까? 이강수는 생각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누군가의 이름을 대야 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든 이 안에서 누군가를 지목하는 건 다른 종류의 문제를 만들어요. 이강수는 그 계산을 빠르게 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박정훈은 펜을 들었어요. 받아 쓰는 척 했습니다. 이강수 씨 진술은 모른다. 이거네요. 저는 그 물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이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았고 꾸러미는 자신의 담당 구역에서 나왔어요. 억울하다는 말은 이 방에서 아무 무게도 갖지 못한다는 걸 이강수는 알았습니다. 박정훈이 서류를 닫았어요. 일단 기록은 해둡니다. 이강수 씨, 그리고 한 박자 뒤에 덧붙였어요. 앞으로 구역 관리 잘하세요. 그 말이 경고인지 비아냥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는 말인지 이강수는 조사실을 나오면서 계속 그 말의 온도를 가늠했습니다. 이서연에게 소식이 닿은 건 며칠 뒤였어요.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 이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 안의 일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은 항상 있었으니까요. 이서연은 면회 신청을 했어요. 예정에 없던 면회였습니다. 이강수가 자리에 앉자 이서연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또 뭔가가 생긴 거예요? 이강수는 이서연의 말에서 또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쌓여온 것이 있다는 뜻이었죠. 오해야. 아버지가 매번 하는 말이에요. 이강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면 작업장 이야기를 해야 하고 작업장 이야기를 하려면 최도식을 언급해야 하고 최도식을 언급하면 이서연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걸 이강수는 알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서연의 얼굴에 실망이 차올랐어요. 침묵이 해명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이강수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는 것도 꺼내지 않는 것도 두 가지 모두 이서연을 이강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강수는 그 사실 앞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고 그냥 딸의 굳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면회 시간은 이번에도 짧게 끝났어요. 이강수는 돌아오는 복도에서 혼자였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증거처럼 쌓이는 느낌. 이강수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최도식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최도식의 침묵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강수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들키지 않은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방식의 침묵. 이강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랐고 최도식의 방식이 저것이라는 걸 이강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침묵이 방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작업장에서, 식당에서, 점호줄에서 이강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대놓고 말을 꺼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수가 지나갈 때 대화가 멈추거나 시선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금지 물품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강수가 배우라는 말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왔고 그 말은 부정되지 않은 채 퍼지고 있었어요. 박정훈이 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걸 이강수는 느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박정훈은 여전히 이강수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확하게 이강수의 주변만 건드렸습니다. 청소반 구역 배정이 바뀌었어요. 이강수가 맡던 복도 구역이 줄었고 대신 작업장 인근을 혼자 담당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난 구역 가까이를 혼자 돌게 된 거였어요.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점호 뒤였어요. 박정훈이 수감자들 앞에서 청소 상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강수는 느꼈습니다. 오늘 점검이 어디서 멈출지를. 박정훈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청소 도구함을 열어봤고 창살 아래를 손으로 후쳤고 이강수가 닦아놓은 바닥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강수 씨, 여기 다시 했어요? 이강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박정훈은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바닥이었습니다. 이강수도 알았고 주변에 서 있던 수감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박정훈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다시 하세요. 짧은 말이었어요.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강수는 박정훈을 봤어요. 박정훈은 이미 다음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변에 서 있던 수감자 몇 명이 눈을 피했습니다. 이강수는 청소도구를 다시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닦은 바닥을 다시 닦았어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지 이강수는 알면서도 그냥 했습니다. 참는 것과 지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강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는 쪽에서는 같아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최도식 옆에 앉은 수감자가 이강수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수는 그 장면을 밥을 뜨다가 옆눈으로 봤어요. 최도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도식은 시선을 돌렸어요. 밥그릇 쪽으로. 이강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강수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구조 안에 이강수가 들어와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밥보다 무거웠습니다. 면회는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이서연이 왔습니다. 이강수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서연은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교도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강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어? 아버지가 작업장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요. 점검마다 지적을 받는다고. 이강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연락이 박정훈에게서 나왔을 거라는 걸 이강수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딸에게 설명하려면 박정훈이 왜 자신을 건드리는지부터 말해야 했고, 그건 더 오래된 이야기까지 꺼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그러네요. 이서연이 말했어요. 또 아무 말도 안 하네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는? 억울해. 이강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설명하기 어려워. 이서연은 잠시 이강수를 봤습니다. 그게 매번 하는 말이에요. 억울하다고만 하고 설명은 못하겠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믿어요? 이강수는 유리 너머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화보다 더 이강수를 무겁게 눌렀어요. 서연아, 나는 다음에 와요. 이서연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빠르지 않았어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더 앉아있기 싫은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강수는 이서연이 일어서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강수는 면회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말을 아끼는 것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이강수는 알았어요. 하지만 이서연이 보는 것은 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서연이 보는 것은 결과였어요. 침묵이 반복되고 해명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결과. 그 결과 위에서 이서연이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참는 것과 지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에게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강수 스스로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실이 복도를 걷는 이강수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최도식이 있었어요. 이강수가 들어서자 최도식이 말했습니다. 요즘 좀 힘들죠? 이강수는 자리에 앉으며 최도식을 봤어요. 괜찮소? 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걱정인지 확인인지 이강수는 알 수 없었어요. 이강수는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오래된 등이었습니다. 이강수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버텼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예전만큼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강수가 청소반으로 복도를 돌 때, 식당에서 줄을 설 때, 운동 시간에 마당 한쪽에 서 있을 때 주변의 공기가 달랐어요. 대놓고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강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앉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강수가 말을 걸면 짧게 끊어내는 대답들. 이강수가 이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지를 그 거리감이 말해줬어요. 최도식이 무언가를 흘렸다는 걸 이강수는 알았습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문의 내용이 이강수의 과거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오기 전 이강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보통 노인의 삶이 아니었다는 말, 이강수가 왜 이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부풀려진 이야기들, 그런 종류의 소문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자라는 거였어요. 그 씨앗이 어디서 뿌려졌는지 이강수는 알았습니다. 박정훈은 그 소문을 이용했어요. 작업 감독 중에 박정훈이 수감자들 앞에서 이강수를 지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청소도구 정리 방식, 작업구역 이동 속도, 점호대줄을 서는 위치, 어떤 것도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은 그것들을 매번 집어냈고 이강수의 이름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해서 불렀어요. 이강수는 그때마다 대답했습니다. 짧게, 또렷하게. 하지만 그 짧은 대답이 반복될수록 이강수가 늘 지적을 받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주변에 쌓였어요. 틀린 것이 없어도 자꾸 불려나가는 사람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마련이었습니다. 박정훈은 그것을 알고 했어요. 이강수도 알았죠.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면회 날이 됐습니다. 이서연이 자리에 앉을 때 표정이 이전과 달랐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강수는 수화기를 들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아버지,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이강수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강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이었어요. 어디서? 그게 중요해요?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이서연은 이강수를 봤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안에 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 사실이에요? 이강수는 잠시 이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대답해요. 이강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됐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 설명 안에는 이서연이 알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서연이 알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그 경계를 넘지 않으려 했어요. 지금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험하게 산 건 맞아. 그게 다예요? 응. 이서연이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는 왜 항상 그래요? 딱 그만큼만 말하고, 더 물어보면 입 닫고, 제가 진짜로 궁금한 건 절대 말 안 하고, 너한테 필요 없는 얘기야. 제가 판단해요. 필요한지 아닌지는. 이강수는 이서연을 봤습니다. 딸이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들어온 것들이 이 순간 표면으로 올라온 거였습니다.
이강수는 그 무게를 알았어요. 알면서도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위험하게요? 이서연이 되물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딸의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하면 저는 더 무서워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위험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강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서연이 맞았어요. 지키려는 말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강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다른 말을 찾지 못했어요. 말을 아끼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비겁하다는 말이 이강수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어요. 아프지 않은 것처럼 이강수는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박힌 자리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나는 비겁한 게 아니야. 이강수가 말했어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강수는 알았어요. 면회가 끝났습니다. 이서연이 자리를 떴어요. 이번에는 다음에 온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강수는 빈 유리를 잠깐 봤어요. 딸이 앉았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면회실 안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돌아오는 복도에서 이강수는 생각했습니다. 딸을 지키려는 선택이 딸을 잃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역설이 이강수를 오랫동안 붙잡았습니다. 말하면 위험해지고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졌어요. 어느 쪽도 이강수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지만 이강수는 계속해서 침묵을 골랐습니다. 왜냐면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회복할 수 있어도 딸이 다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강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최도식이 이강수를 봤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최도식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은 아까 면회실의 침묵과 온도가 달랐습니다. 면회실의 침묵은 이강수가 선택한 것이었어요. 지금 이 침묵은 최도식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강수는 그 차이를 느끼면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야간 점호가 끝난 뒤에 교도소는 조용했습니다. 완전한 고요는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기침 소리가 났고 멀리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복도 끝 형광등이 가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없었어요. 낮 동안 가득했던 소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무거운 정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겁하다는 말을 한 뒤의 표정,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눈빛. 이강수는 그것을 떨쳐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낮에 있었던 일이 밤에 더 선명하게 살아났어요. 최도식은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른 것을 보면 깊이 잠든 것 같았어요. 이강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천장에 실금이 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적이 있었는지 모르는 금이었습니다. 소리가 난 건 복도 쪽이었어요. 처음엔 작았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 발소리가 빠르게 섞이는 소리. 이강수는 눈을 떴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앞서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이강수는 일어나지 않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복도가 아니었어요. 방과 복도 사이 공간, 야간에 불이 꺼지는 작은 통로 쪽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 통로는 점호 뒤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났습니다. 둔탁한 소리, 그리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이강수는 일어났어요. 방문 쪽으로 걸어가 통로를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야간 조명이 바닥에 깔리는 정도였습니다. 이강수는 눈을 좁혔어요. 최도식이었습니다.
통로 안쪽 벽에 최도식이 몰려 있었어요. 수감자 3명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강수가 식당에서 본 적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조직 쪽 수감자들이었습니다. 최도식은 벽을 등지고 웅크린 상태였어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짧은 말들이었는데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이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어요. 이강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최도식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었어요. 이강수의 과거를 이 안에 흘려서 이강수를 더 어렵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있었어요. 나서지 않으면 이강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나서면 이강수는 다시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사이에서 이강수는 몇 초를 버텼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강수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도식이 소리를 질렀어요. 짧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막으려다 터진 소리 같았어요. 이강수가 움직였습니다. 통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3명 중 첫 번째가 이강수를 봤습니다. 노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비웃는 표정이 먼저였어요. 그 표정이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이강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빠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빨랐습니다. 정확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것이 다시 깨어나는 방식이었어요. 몸이 기억하는 것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걸 이강수는 이 순간 다시 알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게 됐어요. 3명이 통로 바닥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강수는 그 짧은 순간이 끝나고 나서 숨을 고르는데 더 오래 걸렸어요. 몸은 기억했지만 감정은 달랐습니다. 60 넘은 몸이 그것을 치르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최도식이 벽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강수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강수는 최도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통로 입구 쪽을 봤어요. 박정훈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야간 순찰 중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자리를 알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정훈은 통로 안을 보고 있었어요. 이강수를 봤고 바닥에 있는 수감자들을 봤고 다시 이강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놀람은 없었어요. 기다렸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정훈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이강수는 그 동작을 보면서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한 것인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살린 행동이 지금 이강수를 다른 자리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도소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간밤의 일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퍼졌는지 아침 식사줄에서 이미 이강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적대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이강수는 그 눈빛들을 느끼면서 밥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수감자들이 이강수에게서 거리를 뒀어요. 정과는 다른 종류의 거리였습니다. 전에는 이강수를 만만하게 보는 거리였다면 지금은 건드리지 않으려는 거리였어요. 이강수는 그 변화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2가지 모두 이강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이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회가 아니었어요. 교도소 측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영상이 외부로 나갔다는 것, 이서연이 그것을 봤다는 것. 이강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영상이라는 단어가 이강수의 가슴 안쪽 어딘가를 눌렀어요. 교도소 안에는 곳곳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통로에도 있었어요. 이강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움직였어요.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서연에게 닿았다는 사실은 달랐어요. 이서연이 무엇을 봤을지 이강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봤을 거였어요.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그리고 이강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려면 모든 것을 꺼내야 했고
모든 것을 꺼내는 것은 이강수가 평생 하지 않기로 한 일이었어요. 이강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실금이 어제보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수는 한동안 그 금을 봤어요. 금은 처음부터 저기 있었을 거였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보이는 것뿐이었어요. 관계도 그런 것인지 모른다고 이강수는 생각했습니다. 징벌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정훈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야간 시간대 무단 이동, 수감자 간 폭력 행위, 교도소 내 질서 위반. 항목들이 나열된 서류였습니다. 이강수는 그 서류를 보면서 각 항목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들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는지가 서류 안에는 없었어요. 독방 수감이 결정됐습니다. 이강수는 자신의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책 한 권, 수건, 세면도구. 최도식은 이강수가 짐을 싸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아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강수는 최도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방문 앞에 섰을 때 최도식이 말했어요. 영감. 이강수가 돌아봤습니다. 최도식은 이강수를 봤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다 도로 넣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몸 챙겨요. 이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나섰어요. 독방은 작았습니다. 창이 하나 있었는데 높이 달려 있어서 하늘의 일부만 보였어요. 이강수는 그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공간이었어요. 소음이 없으면 내부의 소리가 커지는 법이었습니다. 이강수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생각했어요. 험하게 산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서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험한 시간 안에 이강수가 무엇을 위해 움직였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들을 꺼내면 이름들이 따라왔고 이름들을 꺼내면 이서연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침묵이 지키는 방식이라고 이강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독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지키는 것과 감추는 것은 다른가? 라는 질문이 이강수를 붙잡았습니다. 이서연이 아버지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강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니라는 말 뒤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만 있고 내용이 없었어요. 그것이 이서연에게는 어떻게 들렸을지를 이강수는 독방 안에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최도식이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독방 수감자에게 허용되는 면회는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구역 수감자 간 짧은 전달 면회는 허용됐습니다. 이강수는 최도식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왔습니다. 최도식은 이강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면회실 같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접견 통로였어요. 철망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최도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박정훈이 나한테도 손을 쓰고 있었어요. 이강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어요. 작업장 금지 물품건 내가 모른 게 아니에요. 이강수는 최도식을 봤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았죠. 근데 내가 먼저 알게 된 게 아니에요. 박정훈이 나한테 먼저 왔어요. 그 물건 거기 두는 거 눈 감아주면 조기 출소 관련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이강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이 청소반이니까 발견하면 영감한테 덮어씌우기 좋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였고 최도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영감이 날 살려줬잖아요. 그날 밤에 이강수는 잠시 창 너머를 봤습니다. 좁은 통로 끝에 빛이 들어왔어요. 박정훈이 그 조직 수감자들 이용한 거요. 오래됐어요. 금지 물품 반입이나 안에서 벌어지는 거래들 박정훈이 묵인하거나 직접 연결해줬고 그 대가로 뭔가를 챙겼어요. 내가 다 본 건 아닌데 본 것만 해도 적지 않아요. 이강수는 최도식을 봤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요? 최도식은 철망 쪽으로 조금 몸을 기울였어요. 영감이 계속 혼자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나 때문에 시작된 건데
말이 끝나고 침묵이 왔습니다. 이강수는 그 침묵 안에서 최도식의 말을 정리했어요. 박정훈과 조직 수감자들이 연결돼 있다는 것, 금지 물품 사건이 처음부터 이강수를 겨냥해 설계된 것, 최도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 이강수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랬어요. 화가 날 것 같았는데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감각이 왔어요. 명확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이제 보였어요. 흐릿하게 느끼던 것들이 윤곽을 갖췄습니다. 이강수는 자신이 침묵할수록 박정훈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이강수는 버티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키우지 않으면 결국 지나간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어요. 최도식이 다쳤고 이강수가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이서연에게 닿았어요. 버티기가 지키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이강수는 이 좁은 통로 안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 다른데 할 수 있어? 이강수가 물었어요. 최도식은 이강수를 봤습니다. 잠시 뭔가를 재는 눈이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강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최도식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철망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최도식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왔을 때 영감 망설이는 거 봤어요. 이강수는 최도식을 봤어요. 그래도 나온 거잖아요. 이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독방 쪽으로 걸었어요. 독방에 돌아온 이강수는 창을 봤습니다. 높이 달린 창 너머로 하늘이 조금 보였어요.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강수는 그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버티는 것과 맞서는 것. 이강수가 평생 한쪽만 골라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잃게 했는지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자리에 있던 것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느낌이었습니다. 독방에서 나온 건 열흘 뒤였습니다. 징벌 기간이 끝났어요. 이강수는 다시 일반 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들고 복도를 걸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공간이 같았고 소리가 같았고 냄새가 같았는데 이강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독방에서 혼자 보낸 열흘이 이강수를 조용히 다른 자리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오니 최도식이 있었습니다. 이강수가 들어서자 최도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이강수도 말하지 않았어요. 짐을 자리에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전과 달랐어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편하지도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전보다 많이 알게 된 사람들 사이의 공기였습니다. 박정훈의 움직임이 달라진 건 이강수가 독방에서 나온 직후부터였어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전에는 사소한 것들을 집어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강수를 아예 구역에서 배제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청소반 배정에서 이강수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유는 고지되지 않았어요. 담당 교도관에게 물었더니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만 했습니다. 청소반에서 빠진다는 건 교도소 안에서 이강수가 움직일 수 있는 구역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어요. 작업장과 방, 식당과 운동장, 그 외의 공간은 이유 없이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강수는 그것이 의도적인 고립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박정훈이 수감자들 사이에서 이강수에 대한 새로운 말을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폭동선동이라는 말이었어요. 야간 통로 사건을 그쪽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강수가 조직 수감자들을 자극해서 불안을 만들어냈다는 식의 이야기였어요. 터무니없었지만 이 안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공식 기록에 올라가면 달라졌습니다. 기록은 사실처럼 보였어요. 이강수는 운동 시간에 마당 한쪽에 서서 그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박정훈이 조직 쪽 수감자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봤어요. 서류를 건네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강수는 거리를 유지하며 봤어요.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았어요. 박정우는 이강수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제거가 아니었어요. 이 안에서 이강수를 폭동선동자로 만들어 더 긴 형량을 안기거나 더 강한 제재를 받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정훈의 비리를 알고 있는 이강수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박정훈이 해온 일들은 그 안에 묻히게 됐어요. 이강수는 자신이 어떤 국면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봤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어요. 청소반에서 빠지면서 이강수가 말을 나눌 수 있는 수감자들과의 접점이 줄었습니다. 박정훈을 피해 다른 교도관에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박정훈이 이 구역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가족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외부와의 연락은 면회뿐이었는데 이서연은 지금 이강수로부터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방이 좁아지고 있었어요. 최도식이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도식의 증언 하나로 박정훈을 막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최도식도 이 안의 사람이었고 이 안의 사람 말은 이 밖에서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서연으로부터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이강수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멈췄어요.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본 뒤로 이서연이 연락을 끊을 거라고 이강수는 예상했어요. 그런데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이서연은 수화기를 들고 이강수를 봤어요. 전과 달랐습니다. 굳어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무언가를 알게 됐는데 그것이 기존에 알던 것과 충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상 봤어요. 이강수는 이서연을 봤습니다. 알아. 무서웠어요. 이강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아버지. 이서연이 수화기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였어요.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한 게 아니었어요. 이강수는 이서연을 봤습니다. 딸이 그것을 봤다는 게 그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을 거라는 게 이강수를 무겁게 했어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왜 그럴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알고 싶어요. 이강수는 유리 너머 이서연을 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강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서연이 물어봤으니까요. 비난이 아니라 알고 싶다는 말로 물어봤으니까요. 이강수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박정훈이 이강수를 폭동선동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이강수는 알았어요. 그 과정에서 이강수 주변 사람들이 더 들여다봐질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는 것과 이서연이 그 과거와 연결된 사람들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강수가 입을 여는 것은 이서연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강수는 입을 닫았어요. 이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한 글자였어요. 그 한 글자 안에 오랜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그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번엔 천천히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강수를 한번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이강수는 그것을 보면서 막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이 나갔어요. 이강수는 빈 유리를 봤습니다. 면회실 안에 다른 소리들이 있었어요. 이강수는 그 소리들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교도소 안팎에서 동시에 몰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선명했습니다. 이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오면서 이강수는 생각했습니다. 더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평생 피하려던 것들이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강수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정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강수는 몸으로 느꼈어요. 작업장 배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강수 혼자 구역 끝 창고 정리를 맡게 됐어요.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된 자리였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지시였습니다. 이강수는 그 자리에서 일했어요. 창고는 작업장에서 가장 구석이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았고 빛도 적었어요. 이강수는 묵묵히 짐을 옮기고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배치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강수는 알았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어요. 작업장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말다툼 같았어요.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곧 다른 소리가 섞였습니다. 이강수는 창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작업장 안을 봤습니다. 노수감자 한 명이 바닥에 있었어요. 이강수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로 이강수와 같은 청소반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강수와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를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닥에 있었고 조직 수감자 2명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훈이 작업장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강수는 그 장면을 봤어요. 박정훈의 시선이 창고 문 쪽으로 왔습니다. 이강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정훈은 이강수를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내가 나오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다친다고. 이강수는 숨을 뱉었습니다. 덫이었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위한 배치였습니다. 이강수를 구석으로 밀어넣고 이강수가 아는 사람을 그 앞에 두고 이강수가 나오도록 만드는 구조였어요. 나오면 박정훈이 원하는 장면이 만들어졌고 나오지 않으면 이강수는 그것을 보고도 외면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강수는 창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조직 수감자들이 이강수를 봤습니다. 통로에서 마주쳤던 얼굴들과 달랐어요.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작업장 안쪽에서 3명이 더 나왔어요. 박정훈이 준비한 숫자였습니다. 이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싸움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강수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상대도 처음엔 기세로 눌렀지만 이강수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달라졌습니다. 이강수의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처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어요. 오래 단련된 것은 속도가 줄어도 정확성이 남는다는 걸 이강수의 몸이 보여줬습니다. 작업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강수는 바닥에 있는 노수감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어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강수는 노수감자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소? 노수감자가 이강수를 봤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떨렸습니다. 박정훈이 걸어왔어요. 천천히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강수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작업장에서 수감자 간 집단 폭력 발생. 이강수 수감자 주도. 이강수는 박정훈을 봤습니다. 박정훈은 이강수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겼다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이었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들어왔어요. 이강수는 일어섰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팔이 잡혔고 이강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노수감자가 의무실 쪽으로 이동하는 걸 눈으로 쫓았어요. 그리고 이강수는 이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도 어딘가에 기록될 거였어요. 카메라가 있었고 박정훈이 먼저 보고서를 올린 거였고 이강수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는 그 뒤였습니다. 이서연에게 또 닿을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생각이 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이서연이 어떻게 볼지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두려움보다 더 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 노수감자를 두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강수는 자신을 어떻게 불렀을지를 이강수는 알았어요. 비겁하다는 말이 이서연의 입에서 나왔을 때 이강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지키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조사실로 끌려가는 복도에서 이강수는 최도식과 마주쳤습니다. 최도식은 이강수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 안에서 이강수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미안함이었어요. 오래 참다가 밖으로 나온 미안함이었습니다. 이강수는 최도식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실에서 이강수는 혼자였습니다. 박정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교도관이 왔습니다. 이강수는 진술을 했어요.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노수감자가 먼저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 박정훈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 이강수가 개입한 이유, 담담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은 받아 적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진술이 끝났어요. 이강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머리 위에 있었어요. 조사실의 형광등은 독방의 것보다 더 밝았습니다. 이강수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얼굴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강수를 한번 봤던 그 눈빛, 무언가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던 눈빛이었습니다. 이강수는 그때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지금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강수가 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딸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이강수가 정할 수 없었어요. 이서연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이강수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가 조사실 형광등 아래에서 선명해졌습니다. 이강수는 눈을 감았어요. 무너졌다는 말이 맞는지 몰랐습니다. 무너지는 건 서 있던 것이 쓰러지는 거였어요. 이강수는 지금 쓰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내려놓는 것과 쓰러지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강수는 그 차이를 이 방 안에서 처음으로 구분했어요. 외부 감사가 들어온 건 작업장 사건으로부터 10사흘 뒤였습니다. 이강수는 그 소식을 식당에서 들었어요. 수감자들 사이에서 먼저 돌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소문은 언제나 공식 발표보다 빨랐어요. 외부 감사라는 말이 돌자 구역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교도관들이 조심스러워졌어요. 박정훈은 며칠째 이강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도식이 증언을 했다는 것도 그 무렵 알았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최도식이 이강수를 찾아와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담당 교도관이 이강수에게 감사 관련 참고인 진술 일정을 통보했고 그 과정에서 최도식의 이름이 이미 진술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걸 이강수는 알게 됐습니다. 이강수는 진술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금지 물품 사건부터 작업장 배치, 야간 통로 사건, 그리고 마지막 작업장 충돌까지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감추지 않았어요. 전에 조사실에서 했던 진술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박정훈이 조직 수감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 있었는지 이강수가 보고 느낀 것들을. 이강수의 목소리는 낮고 고른 속도를 유지했어요. 진술이 끝났을 때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전 조사에서는 이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강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말해도 믿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감사관은 받아 적었어요. 이강수는 그 짧은 대답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최도식이 이강수를 찾아왔어요.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이강수가 혼자 서 있을 때 최도식이 옆에 왔어요. 나란히 서서 마당을 봤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최도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언했어요. 알고 있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강수는 앞을 봤습니다. 됐을 거요. 최도식이 잠시 멈췄어요. 영감한테 미안하다는 말 진작했어야 했는데. 이강수는 최도식을 보지 않았어요. 마당 너머 담장을 봤습니다. 담장 위에 하늘이 있었어요. 이미 지난 일이요. 그래도요. 최도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과를 듣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어요. 답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받는 방식으로. 최도식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운동 시간을 나란히 서서 보냈어요. 이서연에게서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이강수는 그 소식을 받고 한동안 생각했어요. 이번엔 면회실로 걸어가는 복도에서 무거움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뭔가를 각오하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엔 그 각오가 다른 종류였습니다. 이서연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화기를 들고 이강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수가 앉자 이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감사 결과 들었어요. 이강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교도소 측에서 보호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서연이 이강수를 봤어요. 그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운 눈이었어요. 무언가를 새로 알게 됐는데 그것이 기존에 자신이 쌓아온 것들과 충돌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작업장 사건, 아버지가 그 어르신 살리려고 나온 거였대요. 이강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박정훈이 설계한 거였다고. 이강수는 이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금지 물품 사건도 처음부터 아버지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 거였다고. 이서연의 목소리가 중간에 한번 끊겼어요. 이강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이강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이서연을 봤어요. 딸이 그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강수가 알고 있는 딸의 성격이었습니다. 오해할 만했어. 이강수가 말했어요. 이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을 안 했어도 저는 더 기다렸어야 했어요. 이강수는 이서연을 봤어요. 딸이 맞았습니다. 이강수도 틀렸어요. 말을 아낀 것이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었지만 그 침묵이 이서연을 얼마나 오래 혼자 두었는지를 이강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렸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맞는지 이강수는 몰랐습니다. 서연아. 이강수가 불렀어요. 이서연이 이강수를 봤습니다.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게 맞는 방식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사실이야. 이서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렸어요. 알아요.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강수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 말이 용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이해가 다르다는 걸 이강수는 알았어요. 이서연이 지금 말한 것이 어느 쪽인지는 이서연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강수가 정할 수 없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강수도 일어섰습니다. 이서연이 유리 너머 이강수를 봤어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이강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면회가 끝났습니다. 이강수는 돌아오는 복도에서 걸음을 천천히 했어요. 이서연이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수는 그 이해가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것들을 다 녹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만든 거리는 하루의 이해로 좁혀지지 않는다는 걸 이강수는 알았습니다. 이서연도 알고 있을 거였어요. 이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최도식이 없었습니다. 이강수는 자리에 앉았어요. 창 너머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후의 빛이 들어왔어요. 이강수는 오랫동안 그 빛을 봤습니다. 이해와 용서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용서와 회복이 다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서연이 아버지를 이해했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 사실을 이강수는 슬프다고 느끼지 않으려 했지만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시간은 한 번의 진실로 다시 쓰이지 않는다는 걸 이강수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리인지 포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박정훈이 구속됐다는 소식은 조용하게 전해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교도소 안에서 그런 일은 대개 소문이 먼저였고 확인이 나중이었습니다.
이강수는 식당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어느 수감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 말이 테이블을 건너왔습니다. 이강수는 밥을 먹다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며칠 뒤 담당 교도관이 이강수를 불렀어요. 정당방위 인정, 공익제보 기여. 짧은 말이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강수는 그것을 받아 읽었습니다. 출소 일정이 앞당겨졌어요.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강수는 서류를 돌려줬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교도관은 다른 말을 기대했는지 잠시 이강수를 봤어요. 이강수는 일어섰습니다. 출소 날짜가 정해지자 이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면회 신청이었습니다. 이강수는 면회실로 걸어가면서 이번 면회가 어떤 면회가 될지를 생각했어요. 이서연이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이강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서연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굳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이강수가 앉자 이서연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출소 날짜 받았죠? 받았어. 나올 때 제가 가려고요. 이강수는 이서연을 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어요. 이강수는 잠시 이서연을 봤어요. 딸의 눈 안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이강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아. 이강수가 불렀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연이 이강수를 봤어요. 나 나오면 같이 살자고 할 거지. 이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맞는다는 침묵이었어요. 이강수는 유리 너머 딸을 봤어요. 오랫동안 봤습니다. 이서연이 자라던 시절의 얼굴이 지금 얼굴 위에 겹쳤어요. 이강수는 그 두 얼굴을 같이 봤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이서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왜요? 지금 내가 나를 이해했다는 거 알아. 그리고 그게 진심인 것도 알아. 이강수는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이해하는 것하고 같이 사는 건 달라. 나는 그 차이를 이제 알거든. 이서연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번엔 그렇지. 그럼 왜요? 이강수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이번 일 때문이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말을 안 했어. 내가 물어볼 때, 내가 알고 싶다고 할 때, 지키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를 오래 혼자 있게 했어. 그게 쌓인 거잖아. 이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기다렸어야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기다렸어야 한 것도 맞고 내가 말했어야 한 것도 맞아. 둘 다 맞아. 이강수가 말했어요. 근데 둘 다 맞는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서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울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강수는 이서연을 봤어요. 나는 나오면 혼자 살 거야. 조용한 데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도 살아볼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연락하면 되지. 이강수가 말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같이 살면 우리 또 다쳐. 나는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고 너는 기다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해. 그게 같은 공간에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서연이 입술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강수는 그 말을 들었어요. 포기라는 말이 이강수의 안에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강수는 그것이 포기인지를 생각했어요. 포기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이강수가 지금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포기와 같은 모양이라도 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달랐어요. 포기가 아니야. 이강수가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솔직한 거야. 이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화기를 들고 이강수를 봤습니다. 이강수도 이서연을 봤어요. 유리가 사이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있었어요.
유리이거나 침묵이거나 세월이거나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서연이 일어섰어요. 이강수도 일어섰습니다. 이서연이 유리 너머 이강수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이강수도 이서연을 봤어요. 이서연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이강수는 이서연이 문을 나갈 때까지 봤어요. 딸의 뒷모습이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이강수는 그 사라짐을 막지 않았어요. 출소날 아침이었습니다. 이강수는 일찍 일어났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쓰던 것들은 대부분 두고 갔어요. 책 한 권과 세면도구, 들어올 때 맡겨뒀던 작은 가방.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도식이 깨어 있었어요. 이강수가 짐을 챙기는 동안 최도식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나가는군요. 최도식이 말했어요. 그렇소. 밖에서 잘 지내요. 이강수는 최도식을 봤습니다. 최 씨도. 최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이 없었습니다. 이강수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교도소 문이 열렸어요. 이강수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바깥이 보였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강수는 그 바람을 맞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이강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이서연은 없었습니다. 이강수는 그것을 확인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어요. 이서연이 오지 않은 게 이강수의 말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판단은 이강수가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강수는 걸었어요.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봤어요. 길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고 정해진 길이 아니었어요. 이강수가 걸어가면 길이 되는 방향이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이유로 침묵을 골랐어요. 그 침묵이 지킨 것도 있었고 잃게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강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들고 걸었어요. 어느 쪽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가을 햇빛이 이강수의 어깨 위에 있었어요. 이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어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강수는 모르는 쪽으로 걸었어요. 그것이 이강수가 처음으로 스스로 고른 방향이었습니다.